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전지적 MZ 시점의 임소희, 조재입니다. 네, 소희 씨, 저희가 이제 오늘 목요일이잖아요. 녹화일 기준으로. 네. 딱 일주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? 또 수능 시험이 있었죠. 네, 그렇죠. 이제 대한민국의 또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라고 네. 할 수 있죠.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근을 또 10시에 하는, 또 네, 1시간 늦게 맞아요. 하기도 하고, 비행기도 뜨지 않고, 네. 최대한 이제 차량의 움직임들도 최소화하는 그런 또 배려가 또 네. 국민적으로 있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 수능이 이제 시험 종료가 된 지 딱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과연 이제 이 수능을 포함한 이 정시 전형과 또 이 수시 전형, 과연 둘 중에 어떤 전형이 좀 더 이 대한민국 입시 제도에 적합한가, 또 어떤 전형이 좀 더 좋은가, 이 유불리를 한번 따져보려고 저희가 오늘 영상을 주제로 다뤄봤습니다. 네. 네,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은 20대, 저희 어쨌든 또 수능을 본 경험도 있고 또 뭐 두 번 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하잖아요. 저희가 오늘은 이제 저는 정시 쪽에서 또 이 소희 씨는 수시 쪽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저는 먼저 수능,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죠. 네. 관해서 이제 장점을 좀 얘기해보려고 하는데,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정성이 굉장히 가장 담보되어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저는 이 수학 능력 시험만큼 이 공정성이 보장되어 있는 시험은 한국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왜냐하면 일단은 이 수능을 출제하시는 그런 교수님들이라든지 어떤 위원님들 정확하게 들은 바는 아니지만 뭐 어떤 호텔이나 이런 데 굉장히 또 오랜 기간 좀 감금돼서 또 이 사회와의 또 격리를 통해서 단절돼서 이 수능을 또 이 문제를 출제한다고 들었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공정성이 담보되어 있다. 두 번째로는 굉장히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이 시험 문제를 만들어 내시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다는 점,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품질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문제들로 네.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. 뭐 올해 킬러 문항 관련해서도 뭐 말이 많았지만,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이의 제기된 문제가 또 절반으로 또 반토막 났다라는 뉴스를 또 제가 봤거든요. 이의 제기가 있다 한들 굉장히 또 많은 영역, 이제 뭐 국어, 수학, 영어부터 이 사회탐구 영역, 또 과학탐구 영역까지 굉장히 많은 영역의 시험 문제들이 있는데, 그거를 따져봤을 때에는 비교적 문제의 질이 전반적으로 괜찮다라는 점. 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, 어쨌든 이 입시라는 게 대학을 가고자 하는 이 대한민국의 고3 수험생들을 전국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보는 시험이잖아요. 이 한정된 정원을 대상으로 이제 이 학생들의 변별력을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문제가 뭐 잘못됐다 뭐 이런 이의제기 부분도 있겠지만, 대학 입시에 있어서 이만한 시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또 결국엔 수능이라는 말이 닦을 숫자에 능할 능자입니다. 결국에는 얼마나 내가 잘 배울 수 있느냐를 측정한다는 거죠. 즉 이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겠다, 대학에서 얼마나 잘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, 물론 뭐 객관식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가능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수십만 학생들의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수능이 굉장히 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두 번째로는 이 측정 오류에 관한 겁니다.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 혹은 타당도에 있어서 수능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제 이 측정이라는 거에 관련해서는 신뢰도와 이 타당도라는 게 있습니다.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이 측정하려는 측정 도구가 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측정을 했을 때도 같은 비슷한 결과값을 도출해낼 수 있느냐, 얼마나 신뢰성 있게, 또 이 신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, 이 타당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거를 이 측정 도구, 이 수능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얼마나 이 본질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가 이제 타당도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신뢰도와 타당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정시의 체계가 아무래도 이 수시, 이 내신 시험, 뭐 수행평가 관련해서도 좀 더 신뢰도나 타당도가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또 이제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, 어쨌든 이 내신 같은 경우에는 또 학교마다 이렇게 시험을 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채점 방식이 좀 다르다. 그다음에 또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성이 또 제기될 수 있죠. 충분히. 네, 그렇다는 점 꼬집고 싶고, 또 이제 세 번째로는 내신은 6개월, 수능은 3년입니다. 사실 벼락치기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점, 그러니까 단기간의 노력을 통해서 단기 목표를 조금 이뤄낼 수 있다는 점인데, 수능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길게 해야 됩니다.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능이 좀 더 이 성실도를 평가하기에 좋지 않은 시험인가라는 생각이 있고요. 또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이 입학사정관제, 예전에 이름은 입학사정관제였죠. 지금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. 수시를 대표하는 전형이죠.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 내신 시험, 이제 학교 교내에서 보는 시험뿐만 아니라 뭐
교내에서 어떤 입상을 했다든지 뭐 교내 봉사활동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이 학생들을 평가하겠다라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학교가 제안하고 제시하는 이 교내 활동이 학교마다 다르다는 거예요. 이제 고등학교는 전국적으로 수십만 개가 있습니다.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. 근데 이 고등학교마다 어디에는 경시대회가 있고 어디에는 없고 어디에는 교내 봉사활동이 있고 어디에는 없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. 근데 이걸 어떻게 같은 동일선상에서 이 다른 학교 출신의 이 고등학생들을 대학 입시에서 평가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전폭적인 지원을 가하는 고등학생의 경우 그런 학교의 경우에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충분히 어드밴테이지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또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어쨌든 이 교내 활동들이 뭐 보여주기식 교내 활동들로 또 구성이 될 수 있다는 점. 굉장히 그 교내 활동에서 실적을 내지 못하더라도 그럴싸하게 적을 수 있다는 거죠.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주관적으로 이제 나타나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. 그리고 또 학교 다닐 때 사실 전교권 몰아주기. 사실 이거 굉장히 불편한 사실인데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, 저는.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의 권모술수 이런 게 또 네.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학생부를 어떻게 이제 서술해 나가냐는 굉장히 주관적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조작, 과장 혹은 허위, 날조할 수 있다는 점도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,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이 수시 전형이 오히려 금수저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시골 학교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. 불균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이 복잡한 전형일수록 정보의 불균형은 격차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낙후 지역에 굉장히 불리한 전형이 수시 전형이다.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이 정시제도의 장점, 그리고 제가 이제 수시제도를 조금 비판하는 부분, 네네.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, 소희 씨는 그럼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나요? 저는 일단 학종, 뭐 수시 전형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요. 일단 앞서서 수능 시험이 좀 공정한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, 저는 이 수능 시험이 모두에게 100% 평등한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을 그렇죠. 합니다. 뭐 제이 씨도 경험해 보셨겠지만, 저희가 고등학교 때 흔히 대한민국 수험생들이 대부분 듣죠. 인터넷 강의, 뭐. 유명 강사분들이 네, 유명 또 강사분들의 계시죠. 그런 인터넷 강의를 뭐 현장에서 듣는 친구들도 있고,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듣는 사람도 많은데. 또 굉장히 고액이잖아요. 네, 이런 플랫폼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. 사실 뭐, 조금 낙후된 지역에 있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쉽게 선뜻 이런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없다는 점. 그치만 사실 뭐 수능 시험이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들어서 잘 풀 수 있는 문제다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, 저는. 그렇군요. 정말 몇 년 동안 이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교육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 양과 질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교육이 만연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그나마 좀 능력주의를 증명받을 수 있는 수단은 수시 전형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저는 어쨌든 수능이 또 저는 공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네. 시험 본질 자체에 대해서 공정하다고 말씀을 드렸다면 시험으로서의 뭔가 그 과정상에서 네. 어쨌든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다. 네, 맞습니다.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거네요. 그리고 사실 수능은 우리가 일생일 때 딱 한 번 보는 시험이잖아요. 물론 그렇죠. 선택에 의해서 두세 번 볼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날의 컨디션이나 또 찍기 이런 운적인 운적. 요소도 예, 그렇죠.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늘 1등급이 나오던 친구가 수능에서 그날따라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뭐 3등급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. 너무 많죠. 그렇죠. 그러면 사실 그 하루의 시험으로 모든 것을 판별하기에 과연 수능이 우리가 그 학생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공정한 시험이라 볼 수 있을까? 허점이 있다.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아까 제이 씨가 수시는 내신은 6개월 뭐 기말 중간고사 합해서 6개월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3년 내내 들어가는 거잖아요.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. 그래서 여러 번 시험을 통해서 점수를 내는 수시가 오히려 한 번 잠깐 이렇게 삐끗하더라도 수능에 비해서는 좀 어느 정도 만회할 기회도 있고 그 사람의 성실도를 평가하기에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학생의 실력을 좀 나타나는 데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내신에서는 서술형 문제에서 풀이 과정을 쓰는 게 있죠. 이제 여기서는 풀이법이 틀렸으면 그냥 틀린 문제로
간주를 합니다. 내신에서는. 그치만 수능에서는 뭐 우리가 단순히 찍어서 맞췄는지 아니면 논리적인 풀이 과정을 통해서 맞췄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학생의 온전한 실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보기에는 좀 허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또 객관식이기 때문에. 네, 그렇죠. 맞아요. 수능은 또 다 객관식 문제죠. 그리고 이 학교 생활의 중요성, 뭐 성실도를 평가할 때도 그렇고 요즘에는 재수학원에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아예 자퇴를 하고 들어오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. 수능 공부를 한다고. 저는 교육의 모든 본질은 학교 그리고 학교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본질을 어지럽힌 상태에서 단지 그냥 좋은 대학, 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하기 위해 내 자신이 불성실한데도 그냥 재수학원에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수능 잘 봐서 들어간다. 이 과정 자체가 조금 교육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수시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경제학과를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3년 동안 그 경제학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을 해서도 그 학과 공부에 있어서 더 수시로 진학한 학생들이 열의를 드러낼 수 있고 또 그 전공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도를 애초에 생각을 하고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함에 있어서 그리고 그 과에 진학을 하고 그 분야에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교수의 입장에서도 또 학교의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래서 2000년대 후반부터 이제 점차 생기부 그리고 내신을 토대로 하는 수시 모집의 비중이 확대돼 왔습니다. 그치만 이제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이런 수시 관련 비리들로 인해서 지금에서야 이제 좀 정시의 비중을 다시 확대돼야 된다 하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오늘 그래서 저희가 또 저번 주에 수능을 치렀던 만큼 현 시점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수시대 정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정시제도와 수시제도의 장점 그리고 또 이 허점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. 저희가 앞으로 또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주제가 있으면 아래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전지적 MZ 시점의 조재희, 임소희입니다.